여러분, 안녕하세요. 즐거운 기가 시간입니다. 우리 3학년 친구들 모두 온라인 학습 지금까지 너무 잘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이 여러분 마지막 온라인 학습인 거 알고 있습니까? 우리 곧 등교해서 선생님과 드디어 만나게 됩니다. 다 같이 박수. 박수 쳤나요? 선생님은 걱정이 되면서도 굉장히 설레는데요. 여러분도 그럽니까? 그럼 오늘도 힘내서 온라인 학습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먼저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퀴즈를 통해서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식품 선택의 중요성에 대해 배웠었어요. 그것과 관련해서 식품 선택이 왜 중요한지 크게 두 가지 키워드로 말할 수 있었습니다. 뭐죠? 다 같이 답해 봅시다. 네, 맞아요. 건강 그리고 환경이었습니다. 우리 그리고 다음으로 푸드 마일리지에 대해 배웠죠. 푸드 마일리지 계산 공식이 어떻게 됐나요? 말해볼까요? 맞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목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은데, 푸드 마일리지는 식품 중량, 즉 식품 수송량 곱하기 이동거리로 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퀴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품 구매 시 고려해야 될 점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뭐죠? 첫 번째 구매 장소, 두 번째 저장성, 세 번째 폐기율이었어요. 식품 구매 목록표와 더불어서 이 세 가지 요소, 그리고 여기 있는 폐기율 계산하는 방법까지 꼭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오늘은요, 교과서 82페이지 내용을 배워볼 건데요. 본격적으로 수업에 들어가기 앞서서 선생님과 함께 이 사진 하나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이것은 식품 정보라는 것인데요. 이런 표시 식품 구매하고 먹으면서 많이 보셨죠? 그런데 크게 관심 있게 보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럼 이 식품 정보는 어떤 식품의 정보일지 한번 추측을 해봅시다. 지금 당시 영상을 일시 정지하고 추측한 뒤에 다시 재생을 해보도록 합시다. 어떤 식품의 정보일까요? 생각한 것을 말해보세요. 여러분 지금 선생님이 텔레파시가 통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과자라고 대답했죠? 아니면 라면이라고 대답한 친구들도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것은 라면의 식품 정보입니다. 라면 구매하고 먹으면서 이걸 유심히 본 적이 있나요? 우리가 보통 라면은 짜기 때문에 많이 먹으면 건강에 좋지 않은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라면은 너무 맛있어가지고 포기하기 힘들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있는 이 식품 정보를 통해서 나트륨 함량을 참고해가지고 조금이라도 덜 짠 라면을 고를 수가 있어요. 여기 이제 나트륨 함량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식품 정보에는 식품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식품에 대한 모든 정보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품 정보를 잘 파악하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면 우리가 식품을 선택할 때 건강과 환경을 생각하는 선택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이번 시간에는 식품 표시 제도에 대해 배워볼 겁니다. 우리 항상 그랬듯이 오늘의 길잡이가 되는 학습 목표를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첫 번째, 시작. 식품 표시 및 영양 표시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여러분 읽고 있나요? 두 번째, 내가 먹은 식품 정보를 분석할 수 있다. 첫 번째 학습 목표는 교과서 82페이지 내용을 바탕으로 선생님이랑 함께 달성해 보도록 할 거고요. 두 번째 학습 목표는 여러분들이 직접 개별 활동을 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식품 표시 제도가 무엇인지 살펴봅시다. 식품 표시 제도란 식품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표시해서 소비자들에게 전달해주고 소비자들은 식품의 정보를 근거로 합리적인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로 식품위생법에 근거해서 기업은 식품을 생산한 후에 유통하기 위해서는 이 식품 정보를 소비자들한테 식품 표시를 통해서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소비자들은 소비자로서 기업에서 제공한 이 식품 정보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식품을 선택해야겠죠.
자, 그럼 식품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지금 바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식품 정보는 크게 식품 표시와 영양 표시로 구분이 돼요. 교과서 82페이지 보면은 파란색 박스 안에는 식품 표시가 들어가 있고 빨간색 박스 안에는 영양 표시가 들어가 있죠. 먼저 영양 표시에 대해 배워보도록 합시다. 자, 이 영양 표시는 호상 요구르트의 영양 표시입니다.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과 동일하고요. 호상 요구르트는 요플레를 얘기하는 겁니다. 영양 표시를 통해서 우리는 총 3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3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 먼저 첫 번째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정보는 총 내용량과 열량입니다. 이 식품의 총 내용량과 열량을 살펴볼까요? 이 식품은 총 내용량이 90g이고 85칼로리네요. 그래서 열량을 85칼로리를 이 식품을 먹으면 섭취할 수 있겠어요. 그럼 여러분, 이 식품의 총 내용량과 열량은 얼마입니까? 이 식품은 과자 빈치인데요. 선생님이 뭐 과자 광고를 하는 건 아니고요. 수업에 필요해서 가져왔습니다. 계속 이렇게 식품이랑 식품 정보가 많이 나올 거예요. 이 빈츠는 총 내용량이 102g으로 8.5g이 12봉지 들어있대요. 그래서 한 봉지당 8.5g당 45칼로리 열량을 내네요. 그러면 만약 한 사람이 이 빈츠 한 통을 다 먹게 되면은 어느 정도의 열량을 섭취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 지금 한 봉지당 45칼로리고 12봉지가 들어있잖아요. 그러면 총 칼로리는 12 곱하기 45 하면 540이 나옵니다. 그래서 박스에 나와 있죠. 이렇게 우리는 영양 정보를 통해서 첫 번째 총 내용량이랑 칼로리를 알 수 있을 것이고,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영양소 함량이에요. 여기 2번에 나와 있는데 어떤 영양소 함량들이 나와 있죠? 볼까요? 나트륨, 탄수화물, 당류, 지방, 그 지방 중에서 트랜스 지방, 포화 지방, 그리고 콜레스테롤, 단백질, 영양소 함량이 나와 있네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는 규칙이 있어요. 이 영양소 함량을 제시하는 순서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영양 정보의 영양소 순서는 이렇게 나트륨부터 단백질까지 순서대로 제시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 나트륨부터 단백질까지 영양소는 하나도 들어있지 않더라도 그러면 0으로 표시를 해서 제시를 해야 됩니다. 즉,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되는 영양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영양 정보를 봅시다. 이 영양 표시는 우유의 영양 표시인데요. 의무적으로 제시해야 되는 영양소인 나트륨, 탄수화물, 당류, 지방, 트랜스 지방, 포화 지방, 콜레스테롤, 단백질 말고 추가적으로 칼슘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나와 있죠. 그래서 식품별로 의무 표시 영양소인 나트륨부터 단백질 외에 영양소가 들어가 있을 수 있죠. 그러면 가장 아래에 추가적으로 넣어서 표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영양제의 영양 표시인데, 영양제는 의무 표시해야 되는 영양소 외에 영양소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추가적으로 밑에다가 뭐 칼슘, 마그네슘 이런 식으로 추가 영양소를 표시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일일 영양 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 보겠습니다. 우리 앞서서 식사의 계획과 선택 단원에서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 배웠는데 기억납니까?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에서는 건강하게 우리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각 영양소를 얼마나 섭취해야 되는지 연령 그리고 에너지별로 제시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 일일 영양 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은요, 2000칼로리를 기준으로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에 근거해서 필요한 영양소의 양에 대한 비율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0칼로리 기준에 해가지고 몇 퍼센트를 먹게 되는지 이렇게 비율 나타내고 있죠. 우리가 2번에서 봤던 영양소 양으로는
어느 정도의 양인지 파악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3번을 통해서 우리가 필요한 영양소별 양에 대한 비율을 확인해가지고 나한테 필요한 적절한 식품을 선택하면 좋겠죠. 근데 남학생들은 에너지 추정량이, 필요 추정량이 몇 칼로리였죠? 우리 배운 지 얼마 안 돼서 다 기억할 거예요. 2700칼로리였죠.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 배웠듯이 2000kcal를 기준으로 일일 영양 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을 표시하니까 이거를 참고해가지고 영양 표시를 파악하면 좋겠어요. 모두 이해했나요, 여러분? 혹시 궁금한 점이나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온라인 클래스 Q&A 게시판에 있는 건 모두 알고 있죠? 거기 게시판에 질문 남겨주면 선생님이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선생님이 식품 정보는 크게 식품 표시랑 영양 표시로 구분된다고 했었죠? 이제 우리 식품 표시에 대해 배워보도록 합시다. 이것은 과자 썬칩의 식품 표시입니다. 여기 왼쪽에 있는 영양 표시는 우리 방금 배웠던 내용이고요. 여기 중간에 보이는 것이 식품 표시예요. 정보가 굉장히 많죠. 먼저 우리한테 익숙한 표시들부터 자세히 배워봅시다. 여러분들이 식품 고를 때 주로 확인했던 것이 무엇인가요? 만약에 과자를 선칩으로 선택했다고 상상하면서 대답을 해봅시다. 식품 선택할 때 어떤 것들 보는지. 식품 이름 확인한다고요? 유통기한? 왠지 아무것도 안 보고 산다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식품명이랑 유통기한이 익숙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먼저 우리는 어떤 식품인지 알기 위해서 식품명, 즉 제품명을 살펴보지요. 그래서 여기 보통 포장지에 크게 썬칩이라고 하면서 양이랑 칼로리가 추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뒷면에도 제품명이 나와 있는데요. 이 선칩의 정확한 제품명은 태양의 맛 성 갈릭 바게트 맛이네요. 이 밑에 앞에 있는 양이랑 열량은 우리 방금 배웠듯이 영양 표시에도 나와 있어요. 그런데 보통 이렇게 주된 식품 표시면에 따로 표시가 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주된 표시면 여기 앞에서 봤을 때는 크게 식품명과 그리고 양과 열량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식품 고를 때 여기 나와 있는 양이랑 식품의 가격을 참고해서 식품을 고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다음으로 우리가 꼭 확인해야 되는 유통기한. 저장성이 짧은 식품은 반드시 확인해야겠죠? 유통기한이라 하면요.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기한을 얘기해요. 그래서 식품을 만든 날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락된 기간을 표시한 것이 유통기한입니다.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어떤 식품이든지 유통기한이 긴 식품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 건강에 좋겠죠. 그래서 진열대에서 뒤쪽에 있는 식품을 선택을 하면 좋아요. 앞쪽에 있는 식품보다 뒤쪽에 있는 식품이 유통기한이 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선생님이 퀴즈를 하나 내볼게요.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먹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정답은? 네, 가능합니다. 유통기한이란 우리가 배웠듯이 판매가 허락된 기간이에요. 그런데 소비기한이라는 게 있는데요. 소비기한은 섭취 시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입니다. 외국에서는 이 소비기한을 식품에 표시하도록 하는 나라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주로 유통기한만을 표시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런 소비기한에 대한 정보를 각 사이트, 전문 기관 사이트에서 얻을 수 있는데 여기 각 식품별 소비기한이 나와 있어요. 우유 몇 가지만 살펴보고 갈게요. 우유는 50일이라고 한국소비자원에서 제시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냉동만두는 25일. 그리고 여기 식약처에서 제시한 기준도 있습니다. 소비기한.
여기서는 우유를 45일로 제시를 하고 있네요. 이건 다 연구 결과에 근거를 해서 제시한 거니까 믿을 만한 자료라고 봐도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소비기한은 식품에 따로 표시가 되지 않다고 했죠. 그래서 소비기한에 대한 정보가 확실하지 않은 것이나 확실하지 않은 식품이나 소비기한 내 식품이라고 하더라도 좀 냄새가 이상하거나 맛이 이상하다거나 또 식품의 보관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는 그냥 유통기한을 지켜서 식품을 섭취를 하는 게 좋겠죠. 여기서 나온 소비기한들은 식품의 보관을 아주 적절하게 했을 때 근거해서 제시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외의 식품 표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식품의 유형, 그리고 제조원, 판매원,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주의사항이 표시되어 있네요. 이 식품의 식품 유형은 과자, 유탕 처리 제품이라고 되어 있고 교과서에는 업소명 및 소재지라고 나와 있는데요. 제조원, 판매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울, 경남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 식품을 섭취하고 보관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이 나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주요하게 살펴보아야 될 것이 원재료 및 함량이에요. 그 전에 햇반의 식품 유형, 업소명, 주의사항 보겠습니다. 여기 식품 유형은 즉석 조리식품 나와 있고요. 여러분 모두 찾을 수 있겠죠? 쉽게 식품 봤을 때. 그리고 주의사항으로 보관 방법, 조리 방법 이런 것도 다 나와 있네요. 화상에 주의하십시오 이런 거 나와 있고 여기 업소명 및 소재지도 나와 있네요. 그리고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될 것이 원재료 및 함량이에요. 여기에는 원산지, 식품재료, 첨가물이 표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재료명 통옥수수 해서 어디 원산지가 어딘지 표시가 되어 있어요. 우리 저번 시간에 푸드 마일리지 관련해 가지고 원산지 확인해서 식품 선택해야 된다고 배웠었죠. 원산지를 확인하면은 환경을 생각하는 식품 선택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만약 다른 나라에서 식품과 관련된 질병이 발생했다. 그러면 그 나라에서 온 식품은 피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산지를 확인하는 습관 들리면 좋겠죠. 여기 다 원산지가 나와 있네요. 국산이 하나도 없네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식품 재료와 첨가물에 대해 배운 후에 개별 활동 안내하겠습니다. 식품 재료랑 첨가물은요, 일단 많이 들어가 있는 순서대로 표기를 합니다. 이 식품은 그러면 통옥수수가 가장 많이 들어가 있겠네요. 그런데 우리 지금 여기 원재료명에 보면 통옥수수, 식물성 유지, 그리고 통밀, 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떤 식품인지 알기 때문에 뭐가 들어있는지 파악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밑에 나와 있는 여기 보세요. 글루탐산 나트륨, 이스트 익스트랙트 파우더, 아스파담 이런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것은 식품 첨가물이라고 하는데요. 가공식품에는 거의 대부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앞에서 본 거 외에도 산도 조절제, 글씨가 조금 작지만 향미 증진제 이런 것들이 대부분 가공식품에 들어있어요. 식품 첨가물이라는 것은 식품을 제조, 가공, 조리 또는 보존하는 과정에서 식품에 넣거나 썩는 물질을 모두 얘기를 하는데요. 식품 첨가물의 명칭과 그리고 그 용도를 이렇게 표시를 해요. 식품 첨가물 명칭하고 관로 해가지고 이 식품 첨가물을 왜 썼는지 그 목적을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목적이 표시되지 않은 식품들도 들어있더라고요. 식품 첨가물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데요. 우리는 교과서에 나와 있는 첨가물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감미료는 단맛을 부여하기 위한 식품 첨가물인데 그래서 주로 단 음식, 과자, 사탕 이런 것들에 들어가 있고 보존료는 미생물에 의한 손상을 방지해서 저장 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첨가물이에요. 그래서 저장 기간이 긴 간장, 잼, 통조림 이런 데에 들어가 있을 수 있고요.
착색료는 색소를 부여하기 위한 거. 그래서 소스에 주로 많이 들어가 있고, 과자, 그리고 아이스크림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또 착향료는 특유한 향을 부여해서 식욕을 증진시키기 위함인데, 대표적인 것이 바나나 맛 우유 있죠. 거기에는 바나나가 진짜 즙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바나나 향 착향료를 넣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향을 부여하기 위한 거. 그래서 음료, 아이스크림 빙과류, 우유 이런 데, 음료 이런 데 들어가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산화 방지제는 산화에 의해서 식품 품질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넣는 건데, 마요네즈랑 버터는 산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식품에 산화 방지제가 많이 들어가요. 이거 외에도 식품 첨가물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식품 첨가물 종류에 일단 원칙적으로는 어떤 목적으로 사용됐는지 관로안에 적히도록 표시되어 있으니까 그거를 식품 선택할 때 참고를 하시고요. 우리는 이 교과서에 있는 5가지 식품 첨가물의 목적만 좀 기억을 합시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식품 첨가물은 우리 건강에 있어서 안전할까요? 상관없을까요? 안전하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이 아주 다양할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는 엄격한 평가 과정을 거쳐서 안전하다고 입증된 첨가물만, 식품 첨가물만 식품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규제하고 있어요. 근데 무조건적으로 안심하고 식품 첨가물을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일부 식품에 사용이 허가된 식품 첨가물이라고 하더라도 허가되지 않은 식품에 잘못 사용되거나 혹은 과다하게 사용이 됐거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을 구매할 때는 어떤 식품 첨가물이 들어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보고, 그리고 너무 많은 양의 식품 첨가물을 하루에 너무 많이 섭취하게 되면 두통, 어지러움 이런 것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하루에 과자를 너무 많이 먹거나 또는 이런 음료, 빙과류 이런 거 너무 많이 먹으면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니까 일단 안정적인 안전한 양이 모두 들어가 있지만 너무 과잉 섭취를 하거나 무조건적으로 안심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참고로 알아두고요. 여러분, 이제 우리 교과서 82페이지, 즉 첫 번째 학습 목표에 해당하는 내용 모두 배웠습니다. 이제 개별 활동을 안내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개별 활동을 할 주제는 내가 먹은 식품 정보 분석하기입니다. 준비물은 내가 먹은 식품 정보, 개별 활동지 필기도구 있으면 되고요. 내가 먹은 식품 정보는 어떤 것이든 좋으니까요. 여러분들이 먹은 식품 정보를 사진을 찍어서 활동지에 올리게 될 거예요. 선생님이 활동지 작성 방법 간단하게 안내해 줄게요. 먼저 내가 먹은 식품 정보 사진을 찍어서 여기 영양 표시랑 식품 표시 구분해서 넣어요. 함께 나와 있는 경우는 그냥 함께 넣어도 됩니다. 영양 표시, 식품 표시 함께 나와 있는 경우도 많아요. 넣으면 되고, 그래서 위에 찍은 식품 정보 사진을 바탕으로 식품 정보를 분석을 합니다. 우리 배웠던 모든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를 보고 여러분들이 식품 표시를 확인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영양 표시에 총 내용량 및 열량, 주의해야 될 것은 전체 섭취 열량을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서 넣어보시고, 영양소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영양소, 여기 빈칸은 직접 작성을 해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 외 영양소, 칼슘 등 외 영양소 있으면 작성을 해주시고, 이렇게 2번, 3번 모두 배웠던 내용이니까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식품 표시, 배웠던 제품명부터 해서 식품 첨가물 뭐가 들어가 있는지 한번 확인하고 적어보시고요. 마지막으로 배움의 한 줄. 여러분들 지금까지 식품 선택을 하고 먹으면서 우리 배웠던 내용을 참고하지 않고 선택하고 먹은 친구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 전에 나의 식생활을 돌아보고 이번 시간을 통해서 느낀 점을 한 줄로 작성해보는 것까지 개별 활동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별 활동을 선생님이 나중에 개개인적으로 피드백을 할 건데요. 여러분들이 활동을 다 하고 나서 활동지를 한 것을 우리 과제 업로드 해봤잖아요. 그래서 반별 과제 업로드 방에 EBS 온라인 클래스에 올려주면 되고요.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과제 올려주면 이 3가지 평가 기준을 바탕으로 피드백 할 거예요. 첫 번째는 영양 표시 정확하게 분석했는지 분석력,
그리고 식품 표시 정확하게 분석했는지 분석력,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움의 한 줄 통해서 식생활을 되돌아보았는지 이 세 가지 평가 기준을 통해서 과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활동지는 여러분 직접 프린트해서 손으로 작성해도 되고요. 컴퓨터 한글 파일로 작업을 해도 됩니다. 자유롭게 하시면 되니까 편한 것으로 해서 올려주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배웠던 내용 쭉 정리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식품 표시 제도, 영양 표시, 식품 표시 배웠는데요. 요거 대답해 보도록 합니다. 식품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표시해서 소비자들이 식품의 정보를 근거로 합리적인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는 땡땡땡땡 제도, 식품 표시 제도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리고 일일 영양 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을 제시할 때 어떤 칼로리, 무슨 칼로리 기준으로 제시를 했죠? 2000칼로리 기준이다 라는 거. 그리고 식품 표시 배울 때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기간, 소비 기한이랑 비교해서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기한은 여기 다 나와 있네요. 유통기한이었죠. 그리고 식품을 제조, 가공, 조리 또는 보존하는 과정에서 식품에 넣거나 섞는 물질로 이런 것들 뭐라고 통틀어서 명명했죠? 식품 첨가물이라고 한다. 여러분, 우리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개별 활동 이제 지금 바로 해서요. 과제 올려주면 선생님이 피드백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자연식품 선택 요령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너무 고생했습니다. 우리 등교해서 웃는 얼굴로 만나도록 합시다. 안녕.